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히 일본 출장길에 오르는 등 국내 산업계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주력인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알아보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가 일본을 가리켜서 불편한 이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좀 편해지는 겁니까 이제? 네, 얽히고 설켜있던 한일 관계가 쾌도 남마처럼 한 번에 이제 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3대 소재라고 하죠. 이제 플로린, PI, 그리고 이제 불산,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네. 이 3대 소재에 대한 이제 그 제재를 예. 오늘 완전히 풀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 네네.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 불화폴리이미드 이게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라 네네. 그동안 이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출 규제 같은 게 이제 전면적으로 다 해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수입을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제 통관이나 이런 절차들이 까다롭게 네. 괴롭게 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면서 네. 좀 매끄럽게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아무래도 차세대 기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소재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차세대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빨라지고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일본 반도체 산업하면은 이제 80년대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이런 소재 기술 쪽에서는 좀 우리보다 훨씬 강점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때 80년대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국가였는데요. 네. 반도체 제조 기술은 이미 이제 많이 망가졌고요. 지금은 40나노 수준의 또 공정밖에 못 하는데요. 네. 대신에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그 사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아직까지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는 사람이 갑이고 파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갑 같은 을 비즈니스?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게 정확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정말 파는 쪽이 정말 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3나노 공정 같은 미세 공정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소재 부품 이런 수입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 이런 3나노 공정도 좀 빨라질까요? 네, 아무래도 속도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나노를 놓고 TSMC와 삼성이 굉장히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TSMC 네. 타이완 업체. 네, 맞습니다. 네. 타이완 TSMC가 이제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데 그동안 일본에 투자를 하고 일본은 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서로 미롤 관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서 또 이제 삼성전자가 좀 틈을 노릴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TSMC하고 일본 간에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우리 업체들을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 네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수출 규제 해제를 통해서 일본과 좀 협력을 다시 강화를 하게 된다면 그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균열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충분히 노려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우리도 좀 더 물론 국산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소재 부품 국산화를 시도하면서 또 하나의 또 투트랙으로 또 일본하고 협력도 굉장히 긴밀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4년 전에 이제 수출 규제 들어갔을 때 국내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중소업체들 국산화에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만한 성과가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이 수출 규제가 다시 해제되면 이들 업체들은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 주가적으로는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주가라는 부분은 실적하고 네. 어떤 기대감의 고비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네. 저기 주가를 보시면 저게 음봉이 크게 나기 시작한 오른쪽 끝에 있는 예. 전날이 화이트리스트 다시 복원되는 그 뉴스가 나온 날이거든요. 3만 원 후반대에 있던 동진 세미캠 주가가 지금 3만 원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순식간에. 예.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이 소재가 조금만 조건이 바뀌어도 이 수율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이 국산 업체 거 쓰다가 갑자기 또 일본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팹이라는 거는 어떤 맛집의 비법
소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춧가루만 국산 쓰다가 중국산 쓰면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수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쉽게 또 과거처럼 이렇게 뭐 바꾸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정상회담 결과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쾌도남마처럼 속전속결로 이뤄진 데는 미국에 좀 입김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미일 그런 어떤 반도체 동맹 이런 게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례적으로 미국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를 바로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을 어떤 반도체 기술로 이렇게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냉각돼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한미일 동맹 강화를 그러면 중국은 또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 앞으로 좀 중국이 좀 어떤 카드를 좀 갖고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세요? 네. 네, 뭐 어떻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요. 당장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제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대체제가 없습니다. 예. 한국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제품을 안 쓴다 그러면 결국 마이크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밉다고 미국 기업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신에 어떤 요소수 사태처럼 어떤 핵심 소재들이나 히토류 같은 것들로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재가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도 높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그런 네네, 의미실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국산 소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서 조달하는 소재 부품 장비 비중이 47%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막 약간 이제 국가 대항전처럼 돼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번 수출 규제 해제에 이어서 정부가 또 300조 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좀 승부수를 내걸었잖아요. 자,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 금액을 어떤 타깃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단지고요. 향후 10년간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용인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5개의 시스템 반도체 팹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네. 저 기흥 저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인에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주변이 이제 저기 화성이나 평택, 뭐 기흥 같은 이런 쪽으로 근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 25년 만에 수도권에 산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파주 탄현이 생긴 게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 규제를 풀어준 거죠. 근데 뭐 기흥 같은데 이제 개별 공장들은 다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저런 것들은 이제 개별 기업이 뭐 삼성 같은 데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거고요. 네.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는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나 뭐 규제나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럼 저기서 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반도체라는 게 예전처럼 혼자 독야청청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술 자체가 워낙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이게 쉽사리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괄 패키지로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제대로 지원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거죠. 우리가 왜 반도체 산업을 뭐 종합 예술이라고도 하잖아요. 워낙 네네. 좀 다양한 생태계들이 얽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반도체 지원 정책도 나오고 수출 규제 해제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그럼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이 삼성전자 주식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식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좀 앞으로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이제 그 보통 반도체 바닥,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바닥은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요. 앞바닥은 수요에서 나옵니다. 작년 가을에 공급 축소,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그 설비 투자 축소 이런 것들이 주가를 한번 환호케 하고요. 네. 결국 이제 진짜 바닥은 수요 회복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되려면 주문량이 늘어야 되고 시장에 깔려있는 재고들이 소진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올 하반기가 기대되거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만약에 수요가 회복된다 그러면 네. 주가는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반기 수요 회복이 국내 수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중국이나 회복. 이런? 네, 글로벌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네. 중국은 지금 리오프닝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네네.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일단 무조건 뭐 좋게만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연간 생산하는 스마트폰 양이 한 9억 대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6억 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삼성전자에 있었던 그런 네. 재고도 소진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맞습니다. 업황도 개선되고 주가도 좋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